통일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통일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상황, 대응 순입니다. 지난 6개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적대와 대결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평온한 일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평화공존 3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했고, 선제적 평화 조치로 강대강의 악순환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파괴 일보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집중하겠습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추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국민 여론은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대통령실이 통일 지향을 빼고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는 55%였었습니다. 통일부의 판단으로는 다음입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에이펙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정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큽니다. 비공개 토의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만 7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대통령님께서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신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선제적, 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북이 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선민 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을 넘어서 철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 공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무엇인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년 전에 이렇게 언명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 평화 사상을 집필하셨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공동은행, 공동화폐, 교육 그리고 군대 등 선구적인 동북아 경제안보 평화 구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노태우 정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래 역대 정부의 35년 동안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외 전략 전술로서 레닌과 주울레의 평화공존과는 다릅니다. 1917년 레닌, 1954년 주울레의 평화공존 노선은 당시 정세를 반영한 전술 전략적 노선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국민적 비원과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동체와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이념이자 사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제도화입니다.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던 쿠슈너 위트코프 특사처럼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합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실천적 평화 조치로 남북 대화를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관되게 평화 공존 메시지를 발신하고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에 기반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입니다. 첫째,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입니다. 이미 2018년 리커창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측이 먼저 제의했던 사항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1대1로의 확장이라는 의미와 동북 삼성의 경제 활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 원산 갈마 평화 관광 추진입니다. 원산 갈마에는 호텔이 만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금강산의 호텔이 600실인데 비하면 16배 규모가 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기를 국력을 동원한 인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남쪽의 관광객을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단계로 제외동포, 제3국 국적을 가진 제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 동포들의 관광입니다. 두 번째, 남북 중에 환승 관광입니다. 원산 갈마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속초로 들어와서 서울로 오는 방법, 또 서울에 온 수백만 중국 관광객이 속초에서 원산을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협력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로 우리 국민이 갈 수 있는 것이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북쪽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들을 수출하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에스크로 자금 중개 계좌에 넣어서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본 상태에서 이란, 이라크 제재 하에서 인도 협력 물자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민생 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첫 번째, 보건, 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겠습니다. 북은 2025년을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포하고 평양종합병원 준공, 그리고 강동군의 병원 준공 등 대대적으로 병원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건 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어서 남북 대화 국면이 진행되게 되면 이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제 협의체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압록강을 건너 북에 왔다가 강화도로 전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 탄소 중립 다자간 협력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양묘장 사업을 하던 것이 중단된 이래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위성 기반 한반도 재난 공조 협력입니다. 현장 접근이 제약된 자연재해, 홍수, 산불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위성 기반 재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하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재개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 당시는 2018년 9.19 정상회담 석 달 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체의 조건 없이, 일체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재개하자고 한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호응하지 못한 것은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입니다.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네 분의 역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의 평화공원 조성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DMZ의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평화경제 특구 4군데를 지정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입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산가족, 현재 직계 이산가족을 만나겠다고 희망한 13만 5천 명 가운데 3만 4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대부분이 고령, 초고령이십니다. 전신합북자 10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훈합북자 516명, 억류자 7명, 국군포로 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시에 당시 억류자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이 시급합니다. 민간 주도의 제3국을 통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인권 협력입니다. 상호 존중 기반하에서 남북 인권 협력을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에 바탕해서 빈곤 감소, 장애인 아동 등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발전권 차원에서 삶의 질 개선에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향민 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북향민의 현재 3만 4천 명이 남쪽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남쪽 국민의 2배입니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나재단의 일자리 알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향민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입니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시민사회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 평화 경청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사 43만 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 개정을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는 싱크탱크 국립외교원이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정원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는 반면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의 경제사회인문연구원에 되어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한주 이사장께서는 난색을 표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통일부 거였습니다. 그런데 IMF 때 이제 통폐합이 됐는데 힘 있는 부처는 다 남았어요. 외교, 국방, 국정원은 통일부가 힘이 없으니까 분리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 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 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반북 대결의 상징인 북한 인권센터를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강산 개성공단 등 평화공존의 역사를 전시 체험하는 평화공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